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과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먼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cm, 4cm, 7cm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지면은 우리가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지어지냐 정해지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단 조건이 있어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3 더하기 4는 7이고 얘도 7이죠. 같아요. 그러면 삼각형을 그릴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 해서 우리가 삼각형이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지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이지만 단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합보다는 우리가 작아야 합니다. 이해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3cm가 주어졌어요. 4cm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쪽이 3 더하기 4는 7이니까 7보다 작은 수 5cm가 와야 돼요. 또는 6cm도 괜찮겠죠. 그래서 같거나 이쪽이 우리가 크면은 안 돼요. 다시 한번,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작아야지만 우리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끼임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를 우리가 간단히 그려보면, 두 변의 길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에 끼임각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70도.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임각, 이 끼임각이 중요한 거예요. 끼임각. 다시, 두 변의 길이와 끼임각을 알아야지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이 끼임각이 아니라 다른 각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니면 이 각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은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들 수 없어요. 우리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두 변의 길이와 끼임각, 이 끼임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두 변의 길이와 이 각이 나왔는데도 맞다고 했어요. 이건 틀린 겁니다. 자, 두 변의 길이와 끼임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B와 AP 길이가 3cm다. 그러면 또 BC 길이가 5cm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복되는 각 B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자, 이해했어요? 다시, 그 다음 세 번째, 한 변의 길이 아무거나, 그 다음 양끝각 50도, 70도 이러면 5cm를 그리고 50도로 그리고 70도로 그려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을 우리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만약에 여기가 70도가 아니라 160도라고 해보세요. 160도면 이렇게 가죠. 180에 가깝게. 그러면 이게 안 맞나요?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180도를 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거는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는데 두 개만 더해서 180이거나 180을 넘어가면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에 들어갈 수 없겠죠. 다시, 자, 우리가 세 가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S는 사이드라 그래서 우리가 변을 나타내고요. A는 앵글이라 그래서 우리가 각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두 도형을 똑같은 거를 합동인 도형을 우리가 두 개 그려놨는데 봅시다. 이변과 이변, 대응변, 이변과 이변, 대응변, 이변과 이변, 대응변. 즉,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우리가 SSS 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변과 이변, 이변과 이변. 즉,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도 각각 같을 때 우리가 SAS 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변 사이에 각이 지금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 양끝각이 각각 같을 때 ASA 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SSS 합동. 그 다음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 각도 같을 때 우리가 SAS 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이 각각 같을 때 ASA 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일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합동 기호예요. 그래서 짝대기를 3개 해주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합동은 합동인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거를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cm, 4cm 여기 50도만 남겨놓고 두 변의 길이가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도 같습니다. 이럴 때는 가운데 SAS 합동입니다 라고 조건까지도 써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도형과 이 도형이 합동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틀려요. 가로에서 이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것까지 써줘야지 우리가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합동 조건 다시 얘기합니다. SSS는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두 번째,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을 때 SAS 합동입니다. 그 다음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이 각각 같을 때 ASA 합동입니다. 자, 이해했어요?
자, 오늘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과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과 합동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합동 조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을 보면은 예외가 있잖아요. 단 이러면 안 돼. 단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 안 되는 단 조건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삼각형의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근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두 변의 길이는 상관이 없는데 요 끼인 각이 꼭 끼인 각이어야 되는 거. 다른 한 각은 안 돼요. 자, 그 다음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입니다. 자, 잊지 마시고 요 개념들을 머릿속에 잘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맨날 고생하는데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안녕.